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따분한 일상에서 여러분을 구원해줄 야외 튜터 만타입니다. 여러분은 주말, 휴일 같은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며 보내시나요? 유튜브 시청하기, 독서하기, 음악 감상 등등 다 좋습니다만, 하지만 이러한 취미 너무 일상적이고 따분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 만타가 여러분께 세상에 있는 다양한 취미를 하나씩 알려드리려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막상 해보지는 않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취미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동아리를 하려면 제대로 된 거 영양가 있는 걸 했어야지. 산악부가 뭐야, 산악부가? 너 10만이 할 거야?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10만이 할 거야? 클라이밍입니다. 클라이밍. 최근 영화 엑시트의 메인 주제로도 나온 이 운동은 간단히 설명하면 높은 벽을 올라가는 운동인데요.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공식 종목으로 지정이 될 정도로 이제는 대중적인 스포츠를 할 수 있겠습니다. 클라이밍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종목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리드 클라이밍. 리드 클라이밍이란 안전을 위해 높은 암벽을 고를 때 줄을 확보를 하면서 등반을 하는 종목입니다. 높은 높이까지 올라가기에 안전 장비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둘째, 스피드 클라이밍. 15m 높이의 정상까지 누가 더 빨리 올라가는가를 경기하는 종목으로 전 세계 어느 스피드 클라이밍의 규격이나 모양은 똑같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15m까지 올라가는데 세계 기록이 5.48초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세 번째, 사실상 이번 시간 주제의 주인공, 볼더링입니다. 클라이밍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거죠. 저 만타가 여러분이 취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운동은 바로 이 볼더링입니다. 볼더링이란 3m에서 5m의 높이의 인공 암벽을 장비 없이 등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실내 암장을 가보시면 여기저기 홀더들이 벽에 붙어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벽에 붙어서 올라가는 게 뭐가 재밌어? 볼더링을 하기 전에 흔히 할 수 있는 질문 중 하나일 텐데요. 자, 이제부터 볼더링의 매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딱 실내 암장에 들어가시면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홀더들이 붙어 있어서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는데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아닙니다. 의미가 다 있어요. 볼더링은 벽에 인공의 홀더를 목적대로 부착시켜 놓고 시작 지점부터 종료 지점까지 완등을 하는 운동입니다. 방금 제가 목적대로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출제자가 문제를 내놓고 자, 어디 한번 풀어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홀더 옆 부착된 스티커나 마커 등의 색깔로 등반의 난이도를 표현합니다. 난이도 색 구분의 경우 각 암벽장마다 다르지만 보통 밝은색이 쉬운 난이도, 어두운 색이 어려운 난이도, 특히 검은색은 대부분 최고 난이도를 표현합니다. 같은 색으로 이루어진 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의 홀더들, 즉 하나의 루트를 볼더링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각 홀더들은 다음 홀더를 가기 위한 필요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홀더의 개수가 적거나 잡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등반하기 전에 시작 지점부터 종료 지점까지 가는 루트를 미리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루트 파인딩입니다. 다음은 영화 엑시트의 장면 중 용남이가 루트 파인딩을 하는 장면입니다. 완등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홀더를 사용할지, 어떠한 동작과 자세를 취할지 고민하는 이 과정, 이것이 정말 꿀잼입니다. 또한 내 예상대로 문제를 풀었을 때 그 쾌감. 참고로 볼더링에는 모범 답안은 있을 수 있지만 정답이란 없습니다. 오르는 등반자가 이용하기 편한 홀더를 선택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종료 지점까지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볼더링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볼더링은 다른 스포츠나 렉포츠에 비해 딱히 준비물이 많지 않다는 좋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장소는
근처에 있는 실내 암벽장에서. 준비물은 편한 운동복과 암벽화가 필요한데요. 암벽화는 보통 암벽장에서 무료 또는 약간의 대여비를 받고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크. 사실 초보자나 입문자의 경우 이 초크는 없어도 무방합니다. 자, 번외편으로 빌더링과 프리솔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번외편 첫 번째, 빌더링. 2017년 클라이밍의 여제라고 불리우는 김자인 선수가 우리나라 최고 높은 빌딩인 롯데월드 타워를 맨손으로 올라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공 또는 자연의 암벽을 오르는 것이 아닌 빌딩이나 건축물을 오르는 것, 이것이 빌더링입니다. 김자인 선수는 높이 555m 롯데월드 타워를 2시간 30분 동안 건물 외벽에 인공의 부착물 없이 건축 구조물만을 이용하여 맨손으로 올렸습니다. 이 장면은 국내 최초의 도전이자 기록으로 전국에 생방송되었습니다. 보는 내내 아찔한 높이로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며 손에 땀을 쥐었던 기억이 납니다. 관련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을 오른 세계 기록을 한번 알아볼까요? 세계 최고 기록은 2011년 두바이에 있는 벌지 칼리파라는 빌딩을 프랑스인 알랭 로베르라는 선수가 정복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알랭 로베르 선수는 프랑스의 스파이더맨이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암벽가인데요. 2018년 무단으로 롯데타워를 75층까지 오르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례가 있습니다. 번외편 두 번째, 프리솔로라는 것도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리솔로란 앞서 말한 리드 클라이밍, 즉 높은 암벽 등반을 하는데 높은 높이의 암벽 코스를 아무런 장비 없이 맨몸으로 등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김자인 선수의 빌더링 기록과 무슨 차이가 있냐? 프리솔로는 암벽화와 초크만을 사용하며 그 외에 안전 장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프리솔로는 정말 한순간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여 치명적인 부상이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프로 등반가들이 프리솔로를 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하고 또 위험한 행위이고요. 그냥 이러한 것도 있다 라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프리솔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2018년 프리솔로라는 이름으로 다큐멘터리 영화가 발표되었으니 이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클라이밍의 총평 요약. 자, 이렇게 오늘의 주제 클라이밍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어떠세요? 클라이밍 괜찮은 것 같으세요? 미루지만 말고 이번 휴일 가볍게 클라이밍 한번 경험해보세요. 이상 여러분의 취미를 책임지는 만타였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취미를 찾는 그날까지.